일하시다가 이제 일을 잘 못한다고 그 염주가 부엌칼로 그 복부를 이렇게 찌른 거예요. 복부를 찔러서 장이 다 튀어나올 정도로. 너네 누구에서 일하는 저기 누구가 지금 경찰서에 와서 구조 요청했어. 경찰서 와보라고 하고 염주한테 알려준 거죠, 결국에는. 안녕하세요. 어필에서 일하고 있는 린리고요. 실무 수습하고 있는 설동현입니다. 저번 주 토요일에 되게 기쁜 일이 있었다고. 네. 노란봉투법 대회라고 노동법 대회를 하는데 거기서 네. 과분한 상을 받아서 너무 축하드려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저희가 얘기하는 거죠? 오늘은 네. 그 인신매매 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인신매매라고 하면 좀 옛날 이야기 같고 네. 요즘에도 대한민국에 인신매매가 실제로 있나요? 예전에 한 88 올림픽 때인가 그때 뭐 그쯤에서 항상 뉴스에서 보면은 이제 뭐 봉고차 여성들 이렇게 강제로 태워가지고 뭐 그 여성들 이제 뭔가 경찰들이 그 여성들이랑 그 이제 포즈랑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수사하러 데려가는 그런 장면들이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게 예전처럼 뭐 이렇게 여성들을 납치해서 성매매 업소 등에 파는 강제적으로 팔고 막 가두고 이렇게 성매매를 강제적으로 시키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대놓고 인신매매 형식이라기보다는 좀 더 수단과 행위들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신매매 정의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 팔레르모 의정서라는 곳에 나와 있어요. 한국은 참고로 2015년도에 이제 국회 동의를 받아서 이제 발효가 되고 있는데요. 인신매매 정의에 해당이 되려면은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이제 수단과 그리고 목적과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은 착취의 목적이 일단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단은 위법한 수단이겠죠. 뭐 협박이나 폭력이나 아니면 뭐 사기, 어떤 그 사람의 취약한 지위 등을 이용을 해서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냐면 인신매매니까 사람들을 모집해서 뭐 이동시키거나 혹은 숨겨두거나 아니면 주고받거나 이런 행위들이 있으면은 그런 행위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인신매매에 해당한다라는 정의가 이제 그 의정서상으로 이제 정의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인신매매 네. 좀 청정국이다? 좀 1등급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없지 않냐 이런 비판도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인신매매 청정국이라는 얘기를 했다고요? 지금부터 그 한번 실상을 파헤쳐 볼까요? 네. 인신매매 하면 가장 사람들이 많이 아는 사건은 그 염전 노예 사건? 한때 언론에 많이 오르내렸던 네. 사건인데 네네. 이 사건 지금 어떻게 됐나요? 염전주들은 뭐 처벌을 다 받긴 한 건가요? 이 염전노예 사건은 저희가 이제 국가를 상대로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이라서 염주들의 처벌권에 대해서는 따로 소송을 한 건 아니었고요. 제가 맡았던 피해자 분도 이제 일하시면서 염주분한테 많이 폭행 당하시고 뭐 폭언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뭐 예를 들면 일을 못한다 하면은 그 소금 그 염전에 까는 이제 장판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길이가 한 몇 미터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돌돌 그 봉 같은 것으로 엄청나게 몇십 대, 수십 대를 맞는 그런 폭행을 많이 당하셨다고 해요. 이제 나중에 이 염전 사건이 터지면서 그 염주한테도 뭐 고소 고발이 들어갔지만 이제 처벌 불원서 쓰고 뭐 합의금 받고 하시면서 이게 형사 처벌은 따로 받지는 않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다른 그 피해자분 중에서 그분은 좀 극심한 피해를 많이 입으셨는데 일하시다가 이제 일을 잘 못한다고 그 염주가 부엌칼로 그 복부를 이렇게 찌른 거예요. 복부를 찔러서 장이 다 튀어나올 정도로.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징역 한 5년 정도로 처벌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가배상 소송 관련해서 네.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이 뭐 신고로 막 묵살하기도 하고 네. 뭐 경찰서로 도망온 피해자를 염전주한테 다시 돌려보낸다거나 뭐 이런 일도 있었다고 네. 하는데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국가배상 청구를 하신 거죠? 네, 맞아요. 국가배상 청구를 했었고, 이제 제가 맡았던 원고분의 경우에는 이제 하도 이제 그 염주한테 많이 맞고, 일도 너무 고되고, 일을 하루에 뭐 13시간, 14시간씩 했으니까요. 뭐 염주에 만약에 친구가 뭐 고추를 따거나 이렇게 힘든 밭일을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으면은 내 밑에서 일하는 누구 빌려줄게 하고서 이제 그분이 가가지고 일을 대신하고 오는 거예요. 하루 일당은 그냥 담배 한 가. 그 노동 대가는 이제 본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염주한테 주는 것이죠. 뭐 5만 원이건 6만 원이건 뭐 그런 식으로 정말 노예처럼 그렇게 일을 하셨어가지고 새벽에 이제 모든 그 염주 가족분들이 잠을 잔 틈을 타서 이제 몰래 도망을 쳤는데, 또 시골에 있는 파출소들은 24시간 문을 열어놓고 있진 않나 봐요. 그래서 한 12시에서 6시 정도까지는 이제 문을 잠그고 있는데, 이제 그분이 도착하신 게 한 새벽 2, 3시경이어가지고 이제 문이 잠겨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잠도 못 주무셨겠죠. 그냥 이제 경찰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 경찰분이 이제 6시 딱 되니까 이제 문을 열고 나오셔가지고 이제 말을 했죠. 나 여기서 이 섬에서 내보내달라. 나 맨날 염주한테 맞고 이 일이 너무 고되고 힘들다. 제발 나 좀 도와달라라고 구조 요청을 했는데, 이제 경찰이 알았으니까 잠깐만 기다려라. 그리고서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내가 운동 좀 하고 오겠다 하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나간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염주한테 전화를 한 거죠. 너네 누구에서 일하는 저기 누구가 지금 경찰서에 와서 구조 요청했어. 지금 무슨 일 있었던 거냐고 하면서 이제 한번 경찰서 와보라고 하고 염주한테 알려준 거죠. 결국에는 도망쳐 나갔다는 거를. 그래서 그 염주랑 그 경찰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염주가 와가지고 그 염주랑 이 피해자분이랑 둘이만 한 공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나 그 순간들이 너무 두려웠던 거죠. 이 사람한테 맨날 이렇게 폭행이 있었고 한데 그 가해자를 다시 또 이렇게 대면을 해야 되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경찰서까지 왔는데도.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제 경찰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이제 하니까는 염주는 이제 경찰 앞이기도 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소금 낼 때가 돼가지고 너무나 바쁜데 몇 달만 조금만 일을 더 도와주면 안 되겠냐. 갑자기 이렇게 착한 얼굴로 불쌍한 척을 하면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경찰도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보고만 있고 하니까는 이제 그 저희 원고분도 어쩔 수 없이 다시 갔어요. 경찰이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가자마자 그날 밤에 엄청나게 정말 먼지 나도록 맞으신 거죠. 한 번만 더 가가지고 신고를 하면은 또 죽여버리겠다. 그런 협박도 받으셨고. 그래서 그렇게 어찌어찌해서 한 달 동안을 또 힘겹게 꺼이꺼이 버티셨는데 다시 한번 이제 탈출 시도를 하셨었고요. 네, 이제 그때는 이제 다행히도 이제 경찰이 이제 그 사건 그분이 이제 뭐 받지 못했던 임금 같은 것들 줄 거 주고 해가지고 이제 내보내긴 했는데, 여튼 맨 처음에 구조 요청을 했을 때 그냥 돌려보냈고, 이분이 맞으면서 이제 일을 했다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폭행 건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돌려보낸 것에 대한 저희가 과실 법령 위반을 주장을 했었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경찰은 이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령에 위반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주장을 한 거죠. 그냥 돌려보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해자라는 것을 이 피해자가 이렇게 충분히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가배상을 청구를 한 것이고요. 섬 자체가 뭐랄까요, 굉장히 폐쇄된 공간이어가지고 경찰뿐만 아니라 거기서 배 선착장에서 표를 파는 직원들까지도 좀 행색이 초라하거나 아니면은 좀 뭔가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 같이 보인다, 이런 노동자처럼 보인다 하면은 배표를 안 팔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 도망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배표를 안 팔았고, 또 제가 맡았던 원고분뿐만 아니고 다른 피해자분들도 뭐 산으로 도망가거나 하면은 사람들이 다 동네가 좁으니까 다 누구네 집에서 일하는 누구구나라는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주는 거죠. 염주한테. 야, 니네 집에서 일하는 누구 지금 어디 도망와 있어. 우리 집 근처 어디 있어. 지금 숨어 있어. 라는 거 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이분들이 한번 이렇게 섬에 발을 들여놔서 놓게 되면은 빠져나갈 방법이 전혀 없었던 거죠. 이번에 저희가 국가배상 청구할 때 그래서 이 경찰한테 할 때 이제 대한민국 피고가 되니까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이제 근로감독관 그리고 그 지자체를 상대로도 그래서 저희가 같이 국가배상 청구가 들어갔었습니다.
전 댓글 보면서 좀 막 생각이 들었던 게, 아, 역시 신화는 거기는 뭐 그 지역이 문제다. 그러고 그 지역으로 결부시켜서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폐쇄적인 공간일수록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 방법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이 외에도 굉장히 또 많은 뭐 이런 청주 타이어 노예 사건이라던가 뭐 청주의 뭐 축사 노예 사건이라던가 굉장히 많은 노예 사건들이 굉장히 또 많이 언론에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굳이 장소가 문제인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보다 좀 더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본인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 착취를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지매매 청정국이라는 그런 헛소문은 아, 네. 그건 헛소문이었던 걸로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신안 같은 경우는 네. 그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네. 그렇게 좀 착취를 하고 이지매매를 했던 건데 이번에 뭐 진행을 하시는 네. 분 중에서 필리핀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공연 사기 사건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너 처녀냐? 너 처녀도 아닌데 왜 그러냐? 이 일 하기 싫으면 너 필리핀으로 돌아가. 동의를 했겠냐고요. 업주가 자기를 면회온 거를 생각을 알았더라는 생각이